경기도에서 공기업 회사를 다니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며칠 후면 저희 어머니 제사인데 저희 아내는 벌써부터 어머니 제사로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간소하게 해도 된다. 성의만 표시하는 정도로만 준비하자고 해도 아내는 제 말을 듣지 않고 종갓집 못지않은 제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처음부터 저희 어머니에게 잘한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생전엔 아내는 어머니를 한 번도 찾아뵙지 않던 불효막심한 며느리였죠. 하지만 자비롭고 지혜로우신 어머니 덕분에 저희 아내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이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 효를 다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살아계실 때나 잘하지 돌아가신 후에 그러는 게 다 무슨 소용이냐 하시겠지만 저는 아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어머니에게 효도를 하고 싶다면 저는 그러라고 하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저희 아내와 어머니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감동 실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공과대학을 졸업해 전기 관련으로 공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고지 하나 없는 깡시골에 발령을 받게 되었죠. 저희 회사는 한번 발령되면 다른 지역으로 전근 가는 게 쉽지 않은 회사였습니다. 다른 곳으로 전근해 가려면 그래야만은 부득이한 이유가 있어야 하거나 제가 큰 사고를 쳐야만 했었죠. 제가 시골로 내려가게 되자 저희 어머니가 가장 큰 걱정을 하셨습니다. 재근아, 너 혼자 거기까지 내려가서 지네들 괜찮겠니? 한번 발령 나면 웬만해서는 다른 곳으로 옮기지도 못한다면서. 주말 부부가 되거나 가정에 큰 문제가 있으면 발령 신청을 할 수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여자를 만나면 거기 여자 말고 여기 여자 만나서 결혼하려고요. 그렇게라도 해서 다시 올라와서 엄마 옆에서 지내야죠. 제 계획은 본가가 있는 지역의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해서 발령 신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사고를 칠 수는 없으니 그것만이 제가 본가 근처로 발령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그곳에서 연애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재근아, 너희 사무실에 있는 장소은 씨 예쁘던데? 성격은 어때? 너랑 친하면 나 좀 소개해주면 안 되냐? 장소은 씨 예쁘다고 회사에 소문이 쫙 퍼져서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 전에 내가 먼저 도전해보려고. 장소은 씨가 예쁘다고 소문이 났다고? 내 눈엔 그저 그런데 왜 그런 소문이 났지? 다들 시골로 내려와서 눈이 낮아졌나 보네. 이런 시골 마을에는 젊은 여자가 없고 귀하니까 그런 거지. 장소은 씨 같은 여자라도 우리한테 감지덕지라고. 설마 너도 장소은 씨한테 마음 있는 건 아니지? 나는 여기서 여자 만날 생각 없어. 만나도 고향에 있는 사람 만나려고. 괜히 여기 있는 여자 만났다가 평생 여기에 살아야 될지도 모르잖아. 저희 회사는 남초 회사였지만 저희 사무실에 계약직으로 들어온 여자 사무보조 직원이 2명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 명은 기혼자의 40대였고 한 명은 미혼의 20대 여성이었습니다. 연애에 관심이 없던 저였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 있는 여직원들에게도 관심조차 주지 않았는데 자꾸 다른 부서 사람들이 우리 사무실에 있는 20대 사무보조 여직원 이야기를 꺼내니 그때부터 저도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류재근 씨? 중요한 서류 하나 빠뜨리고 주셨던데 그것 때문에 부장님 화 많이 나셨어요. 지금 빨리 챙겨주세요. 부장님 화나셨어요? 부장님이 저 호출하시던가요? 이번에 또 실수하면 부장님한테 된통 깨질 텐데. 저 어떡하면 좋죠?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일단 제가 실수로 빠뜨렸다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기나 하세요. 부장님 작은 실수도 허용하지 않는 사람인 거 잘 알면서 류재근 씨는 왜 매번 똑같은 실수를 하세요? 정신 좀 차리면서 일하세요. 덤벙대는 성격이 아닌데 일이 워낙 많고 바쁘다 보니 실수를 자주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뒤치다거리를 해준 사람은 바로 같은 사무실 사무보조 여직원인 저의 아내였어요. 처음엔 아내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을 저만큼이나 챙겨준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너 이 자식, 소은 씨 아니었으면 너는 나한테 벌써 몇 번이나 뒤지게 깨졌을 거야. 너는 진짜 소은 씨한테 감사해야 된다. 시간 되면 소은 씨한테 비싼 밥이라도 함께 사드려.
부장님, 그동안 제가 실수했던 거 다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실 줄 알았는데 그동안 모른 척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일하겠습니다. 희한하게 소은 씨가 네 이름에 꼭 참견을 해서 너를 도와주더라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사무실에 둘밖에 없는 귀하디 귀한 여직원이 너를 감싸거더니 내가 더 뭐라고 하지를 못해서 그냥 넘어가 줬던 거야. 다음엔 절대 그냥 안 넘어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둬. 아내는 유독 저를 많이 챙겨줬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저에 대한 관심인 것 같아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분명 그랬던 저였는데 타지 생활이 외로워서였을까요? 아내에게 가던 관심이 애정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제 감정을 처음 알게 된 계기는 바로 마트에서 우연히 아내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장손 씨! 장손 씨, 이 근처에 사세요? 이렇게 회사 밖에서 뵈니까 정말 반갑네요. 이 근처에 사는 건 아닌데 여기가 우리 동네에서 가장 큰 마트라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와요. 아, 그래요? 장손 씨, 오늘 뭐 하세요? 저는 당직이 아니라서 오늘 집에만 있을 것 같은데 장손 씨도 다른 약속 없으면 저랑 점심이라도 함께 하실래요? 그동안 감사한 게 너무 많아서 식사 대접 꼭 하고 싶거든요. 그럴까요? 저도 오늘 딱히 다른 약속 없어서 점심 식사 정도는 괜찮을 것 같네요. 이왕 사주시는 거 맛있는 걸로 사주세요. 아내가 먼저 저에게 호감을 표시하긴 했지만 아내는 깍쟁이 같은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 아내의 모습이 너무 귀여워 보였던 저는 그때부터 급속도로 아내에게 빠져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내와 비밀로 사내 연애를 시작하게 됐는데 귀신같이 눈치가 빠른 동기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이근아, 너 장손 씨랑 사귀지? 가만히 지켜보니까 저번 때부터 둘 사이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내 말 맞지? 너 진짜 귀신이다. 회사에서 티 안 내려고 웬만해서는 말도 안 하고 밖에서도 회사 사람들 마주칠까봐 조심하고 있는데 너 어떻게 알았냐? 설마 회사에 소문난 건 아니지? 둘 다 평소보다 말도 안 하고 서로 피하는 것 같아 보여서 바로 눈치챘지. 아직 회사에 소문 안 났어. 근데 너 장손 씨를 진지하게 만나는 거야? 결혼할 생각이야? 절대로 회사 지역에 있는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저의 다짐을 깨고 아내를 만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내를 만나려면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너 그거 알아? 장손 씨 고아래. 이 지역에 있는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하더라. 너 그거 괜찮겠어? 우리 만난 지 아직 얼마 안 돼서 그 이야기까지는 안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이야? 헛소문은 아니지? 이 좁은 동네에서 그런 헛소문이 날 일이 뭐가 있겠어. 장손 씨 고아 맞아. 너 장손 씨 끝까지 책임 못 질 것 같으면 대충 지기만 하고 빨리 헤어져. 괜히 복잡한 일 만들지 말고. 아내가 고아라는 사실에 놀라기는 했지만 그게 도대체 우리 만남에 뭐가 큰 문제가 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동기에게 먼저 아내가 고아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저는 아내에게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고아라는 소문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 퍼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아내가 속상할 것 같아서 했죠. 그렇게 아내가 고아라는 사실을 묻어두고 아내를 만난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오빠는 나랑 왜 만나고 있는 거야? 그냥 여기서 지내는 동안 외롭고 심심해서 만나는 중인 거야? 아니면 진작에 나랑 더 깊은 관계가 되려고 만나는 거야? 너는 나랑 이 정도 만났는데도 모르겠어? 나는 당연히 너랑 더 깊은 관계를 생각하고 만나고 있는 거지. 사실 너랑 연애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부터 나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었어. 그런데 갑자기 그런 건 왜 물어봐? 나는 처음에 오빠랑 잠깐 만나다가 금방 헤어지겠지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결혼까지 생각은 못 했었는데 요즘 들어 오빠랑 결혼을 하게 될 것 같다. 그리고 오빠 같은 사람이랑 평생 같이 살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말이야. 아내가 먼저
저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2년 정도 만났으니 그럴만도 했어요. 왜냐면 저도 이쯤이면 아내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야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그제야 아내는 자신의 출생에 대해 이야기해 줬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지 않을 사이라면 굳이 말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 둘 다 결혼할 마음이 있는 거라면 내가 오빠에게 지금 꼭 해야 될 이야기가 하나 있어. 오빠, 너무 놀라지 않고 내 이야기 들어줄 수 있어? 당연하지. 무슨 이야기든 놀라지 않을 테니까 편하게 말해. 무슨 이야기인데 그래? 오빠, 나 사실 고아야. 부모님이 안 계시고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어. 그래서 오빠가 가족 이야기 할 때마다 내가 말을 돌렸던 거야. 무슨 이유로 고아원에 버려진지 모르지만 내가 7개월 정도 됐을 때 고아원에 버려졌대. 아내가 자신이 고아라는 사실을 털어놓을 때 이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내가 고아라는 게 우리 결혼하는데 문제가 된다면 나는 미련 없이 오빠를 포기할 자신이 있어. 그러니까 오빠, 나한테 미안할 필요 없고 나랑 헤어지고 싶으면 헤어져도 돼. 소은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네가 고아라는 이유로 헤어질 생각 눈꼽만큼도 없어. 오히려 그 이야기를 나한테 해줘서 나는 정말 고마워. 그동안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혼자서 얼마나 고민을 했을 거야.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오빠. 평생 고아로 자라서 가족의 품이 어떤 건지 궁금하면서도 두려워. 특히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거면 오빠만 내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오빠 가족도 내 가족이 되는 거잖아. 오빠 가족들이 고아인 나를 받아주실까? 자존심이 세기도 하고 늘 강인한 아내라 저와의 연애 내내 눈물 한 번 보이지 않았었는데 아내는 저희 가족 이야기를 하며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오빠랑 결혼하고 싶은데 오빠 가족들만 생각하면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하는 내 생각들이 다 욕심같이 느껴져. 어느 부모가 귀하게 키운 내 아들을 부모 없는 고아인 나한테 장가를 보내고 싶겠어? 나라도 보내고 싶지 않을 거야. 소은아, 왜 벌써부터 그런 걱정을 해? 내가 지금 너한테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건 우리 부모님들은 네가 고아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 결혼을 반대하실 분들이 아니시라는 거야. 반대를 하신다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반대를 하지 절대 고아라는 이유로는 반대는 안 할 거라는 걸 내가 장담할 수 있어. 그동안 아내는 저와 연애를 하면서 말은 안 했지만 자신이 고아라는 이유로 저희 부모님들에게 결혼을 반대당할까 걱정을 많이 한 듯 했습니다. 그런 아내를 안심시켜준 후 저는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아내는 흔쾌히 저의 프로포즈를 받아주었습니다. 소은아, 나는 평생 너 굶기지 않고 끝까지 먹여 살릴 자신 있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니까 너는 나만 믿고 따라주면 돼. 그리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너는 지금처럼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만 살아주면 돼. 나는 그것 말고 너한테 더 바랄 게 없어.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바라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아내가 지금처럼 몸도 마음도 건강한 사람으로 제 곁에 머물러 주길 바랄 뿐이었죠. 오빠, 근데 오빠는 여기서 살기 싫다고 했었잖아. 나랑 결혼하면 여기서 평생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괜찮아? 좋은 짝을 만났는데 어디서 살든 그게 다 무슨 상관이겠어. 너만 있으면 나는 여기서 평생 살아도 좋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여기서 평생 살 생각으로 너랑 결혼하는 거니까 우리 둘 여기서 평생 잘 살아보자. 오빠가 나랑 결혼하면서 포기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빠한테 정말 고맙고 미안해. 내가 오빠한테 정말 잘하면서 살게. 아내는 제가 본인을 선택하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한다고 했지만 저는 아내를 얻고 포기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제가 아내에게 든든한 가족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아 행복했습니다.
또 아내를 우리 가족의 새 일원으로 맞이하는 것도 기대가 되었죠. 소은아, 아버지랑 어머니한테 결혼 약속한 여자가 있다고 같이 인사드리러 가겠다고 말씀드렸어. 이번 주말에 나랑 같이 아버지랑 어머니 계시는 곳으로 인사드리러 갔다 오자. 이번 주 주말에 간다고 말씀드렸어? 근데 오빠 꼭 부모님들께 인사를 드리러 가야 될까? 오빠 부모님들께서 우리 결혼해도 된다고 허락만 해주시면 인사는 결혼식 당일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소은아. 결혼 허락을 해주시든 안 해주시든 결혼을 하기로 했으면 부모님들 만나서 인사드리는 게 도리지. 세상에 어느 누가 결혼식 당일 시부모님들을 처음 만나서 인사해? 오빠, 나는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 우리가 부모님들 도움을 받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시부모님들이랑 사는 것도 아닌데 굳이 따로 만나서 인사를 해야 돼? 오빠가 오빠 부모님들한테 내가 결혼식 날 뵙고 싶다고 했다고 전해주면 안 돼? 결혼식 당일 결혼식장에서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겠다는 아내의 말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살다 살다 결혼식 날 시부모님들을 처음 뵙는다는 말을 정말 듣도 보도 못했었거든요. 아내를 설득해도 아내는 끝까지 결혼식 날 저희 부모님을 뵙겠다고 고집을 부려 어쩔 수 없이 저는 아내 몰래 저희 부모님들을 저희가 사는 곳으로 불렀습니다. 소은아, 아버지랑 어머니가 너 보고 싶으시다고 지금 여기로 내려오고 계셔. 나도 갑자기 전해 들은 거라서 지금 말하게 됐는데 이따가 저녁에 우리 부모님들이랑 식사 한 끼만 하자.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내려오고 계신다고? 오빠 정말 몰랐어? 아니면 나 몰래 불러놓고 일부러 모른 척 하는 거야? 결국 이렇게 오빠 맘대로 할 거면 미리 말이라도 해주든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어딨어. 나도 진짜 몰랐어. 그래도 소은아, 아버지랑 어머니 만나 뵙기 부담스럽고 힘들어도 앞에서는 절대 티내지 말아줘. 내가 최대한 식사 시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 아내는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 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아내가 본인들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눈치챘음에도 불구하고 기분 나쁜 티 하나 내시지 않고 아내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될 사람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었는데 이 예쁜 얼굴을 이제서야 보게 돼서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이제라도 보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우리 며느리 실제로 우리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아리답고 참하구나.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 며느리 예쁘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야겠어. 저희 부모님들이 어떤 사람인지 두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불만을 가득 말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빠는 왜 내 생각 안 하고 오빠 마음대로 다 결정을 하는 거야? 결혼하고 나서도 이렇게 오빠 마음대로 할 거야? 우리 부모님 만나는 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힘든 일이라고. 넌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해. 하루 종일 붙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잠깐 3-4시간 동안 밥만 먹으면서 대화 나눴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었어? 심지어 우리 부모님들이 너 보겠다고 왕복 8시간이나 되는 곳으로 내려왔는데 그게 지금 나한테 할 소리야? 됐어. 오빠는 정말 내 마음을 개미 똥구멍 것만큼 몰라서 하는 소리야. 어차피 끝난 일이니까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어. 아내가 우리 부모님을 너무 불편해하는 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오히려 그런 아내를 더 이해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아휴, 재근아. 소은이가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그런 거니까 네가 이해해라. 아버지랑 나는 소은이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다 이해한다. 소은이 마음이 열리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아버지랑 엄마는 기다려줄 수 있어. 그러니 너는 옆에서 소은이 재촉하지 말고 잘 다독여줘. 현명하고 지혜로우신 저희 부모님들 덕분에 아내와의 위기를 무사히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대로 아내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있기에 새 가족을 맞이하는 걸 어려워하는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었죠. 결혼식을 무사히 마치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을 때였습니다.
결혼식도 신혼여행도 무사히 잘 끝냈으니까 아버지랑 어머니한테 인사드리러 갈까? 우리 결혼식 때문에 아버지랑 어머니도 고생 많이 하셨잖아. 찾아뵙고 감사하다는 말씀이랑 앞으로 걱정 안 끼쳐드리고 잘 살겠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오빠, 나 지금 너무 피곤해서 아버님 집까지 가는 건 힘들 것 같아. 여독이 안 풀려서 그러는데 다음에 가면 안 될까? 다음에 꼭 갈게. 그러니까 오빠가 아버님이랑 어머님한테 잘 좀 말해줘. 아내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저희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은 것은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몇 달에 한 번씩 제가 아내에게 부모님들을 찾아뵈러 가자고 하면 아내는 항상 이런저런 핑계를 댔습니다. 오빠, 나 몸살 기운 때문에 오늘 아버님 때 못 갈 것 같으니까 오빠 혼자서라도 다녀와.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대신 전해줘. 이번에 또 못 간다고? 이번에도 나만 가면 아버지랑 어머니 많이 서운해 하실 텐데 웬만하면 같이 가자, 소원아. 오빠, 나 아프다니까. 나 아파서 못 간다네 왜 자꾸 가자 그러는 거야? 내가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강요해? 알겠어. 그럼 이번에 나만 다녀올 테니까 다음에 꼭 같이 가자. 아버지랑 어머니한테도 다음에 꼭 오기로 했다고 말씀드릴게. 아내는 결혼 후 1년 동안 단 한 번도 저희 부모님을 찾아뵌 적이 없었습니다. 안부 전화도 명절 때 아니면 절대 먼저 하지 않았었죠. 그때 되니 제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게 되어 더 이상 아내를 마냥 이해해 줄 수만 없었습니다. 너도 정말 해도 너무한다. 내가 매달 우리 부모님 찾아뵙지 않은 것도 아니고 명절 때랑 부모님들 생신 때만이라도 같이 가서 밥 한 끼라도 하자는 건데 너는 그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싫어? 오빠, 내가 일부러 안 간 게 아니라 그때마다 다 사정이 있어서 못 갔던 거였잖아. 갑자기 왜 이렇게 화를 내? 아버님이나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 우리 아버지랑 어머니가 너한테 뭐라고 하실 분들이셔? 우리 부모님은 끝까지 너를 믿고 너를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시라고. 너도 그 정도는 눈치채지 않았어? 며느리가 얼굴 한번 안 비춰도 걱정만 하시는 분들이신데 세상에 이런 시부모님들이 어딨어. 나도 두 분한테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다음엔 꼭 찾아뵐 생각이니까 이 이야기는 그만 이야기했으면 좋겠네? 나 오빠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려고 해. 이번엔 아내와 확실하게 해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승부욕이 생겨 다음번엔 꼭 아내를 데리고 부모님들께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다음엔 무조건 같이 가자. 다음번에도 아프다 피곤하다는 핑계로 안 가면 그때 우리 둘이 끝날 각오해야 될 거야. 오빠 나 제발 그만해. 오빠 나 진짜 해도 너무한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데? 왜 그러는지 말이라도 해보든가. 나는 네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우리 부모님들을 피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 솔직한 말로 내 부모도 없는데 시모부를 왜 봐? 오빠가 이런 내 마음 알기나 해? 오빠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내 마음 이해하지 못할 거야. 나한테 부모가 없으니 네 부모를 보지 않겠다는 아내의 심보는 못된 심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아내가 저희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았던 거라면 저는 더더욱 아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와 저의 관계는 서먹해졌습니다. 아버지랑 엄마가 네 생일이라고 용돈 보내주셨어. 전화로 감사하다고 인사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결혼하고 1년 넘도록 며느리가 찾아오지 않으면 미워할 만도 한데 저희 부모님은 아내의 생일에 용돈도 챙겨 보내주셨고 명절에 찾아오지 않는 며느리를 위해 맛있는 음식들도 따로 챙겨주셨습니다. 엄마, 이런 것까지 챙겨주실 필요 없어요. 찾아오지도 않는 며느리 뭐가 예쁘다고 이런 걸 바리바리 싸주세요. 이러면 제가 엄마한테 더 죄송스러워진단 말이에요. 내 며느리 내가 챙기겠다는데 네가 왜 그러냐? 하나밖에 없는 내 며느리 내가 챙겨야지 누가 챙기겠어. 가져가서 손이 꼭 먹이도록 해.
명절날 혼자 집에 있으면 얼마나 외롭겠니? 차라리 부모님이 제 아내를 미워했다면 제 마음도 편하고 아내 마음도 편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는 아내가 저희 부모님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피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아내가 보고 싶어 저희가 사는 곳으로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여보, 아버지랑 엄마 지금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다는데 당신이 좀 모시러 갈 수 있어? 나 지금 당장 회의 들어가야 돼서 아버지랑 엄마 모시러 못 갈 것 같아. 나보고 가라고? 당신 그 회의 빠지면 안 되는 거야? 나 아버님이랑 어머님 안 본 지 오래돼서 나만 있으면 어색해서 많이 힘들어. 괜찮아. 아버지랑 엄마가 분위기가 어색해지지 않게 노력해 주실 거야. 당신 힘든 거 아는데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당신이 좀 가져. 아니야. 나 진짜 아버님이랑 어머님 별 자신이 없어. 아니면 아버님이랑 어머님 보고 일단 그쪽 카페에 들어가기 싫어하고 하면 안 돼? 나 정말 힘들어서 그래, 여보. 저희 부모님을 만나 뵙기 어려워하는 아내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건지 중간에서 제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해낸 것 같아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저희 부모님들을 보는 것을 어려워해서 부모님들이 저희가 사는 곳으로 내려와도 제 아내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올라가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아내가 저희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는 일이 당연해지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명절날 혼자 집으로 올라가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내의 과거에 대해 물었습니다. 지혜근아, 너 소은이 어느 고아원에서 자랐는지 혹시 알고 있니? 거기가 어딘지 알면 나한테 좀 알려줘. 그건 왜요? 수원이 우리 지역에 있는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건 알고 있긴 한데 어느 고아원인지는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내려가거든 내가 물었다고 하지 말고 소은이한테 어느 고아원에서 자랐냐고 조심스럽게 슬쩍 물어보고 엄마한테 알려줘. 그리고 내려가서 또 소은이 보고 왜 시부모님을 안 찾아뵙냐고 뭐라고 하지 말고 잘 다독여주고. 엄마 말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엄마는 결혼하고 얼굴도 한 번 안 비춘 며느리가 밉지도 않으세요? 엄마는 왜 이렇게까지 소은이를 챙겨주시는 거예요? 소은이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니? 저 속을 자기가 털어놓아야 할 수가 있는데 털어놓지를 못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지 않겠어? 언젠가 소은이가 먼저 다 털어놓고 다가올 때가 있을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주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아내가 저희 부모님들에게 얼굴을 비춰주지 않은 지도 어느새 3년이 되었을 때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내가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장례식장에 찾아가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오든 말든 당신 알아서 해. 나는 당신한테 더 이상 해줄 말이 없다. 그땐 정말 저도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아내에게 화도 나지 않고 그런 아내가 안쓰럽지도 않고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는 시아버지 장례식장에도 모두가 잠든 늦은 새벽 잠깐 들려 허나만 하고 사라졌습니다. 여보, 미안해. 어머님 얼굴 볼 자신이 없어서 주무시고 계신 어머님 못 깨웠어. 아버님 가는 마지막 길 함께 해주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어머님한테 꼭 전해줘. 그리고 당신한테도 정말 미안해. 며느리가 없는 아버지의 장례식장을 끝내고 난 후 저는 어머니의 당부를 들어야 했습니다. 소은이 그래도 왔다 간 게 어디냐. 지 딴에는 엄청 용기 내서 찾아왔을 거니까 너무 뭐라고만 하지 마라. 소은이도 이번 일로 많은 걸 깨달았을 거다. 어머니의 당부도 있기도 했고 저도 아내를 포기한 지 오래라 아버지의 장례식을 끝내고 돌아간 후 아내에게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굳이 아버지 장례식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죠. 그 이후로 저희는 암묵적으로 아내는 저희 어머니를 찾아뵙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또 속절없이 시간이 흘러 저희가 결혼한 지 5년 차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에게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재근아, 엄마 몸이 많이 안 좋은 것 같구나.
사정을 다 설명하기에는 전화를 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주말에 시간 내서 집으로 좀 올라와라.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저는 주말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다음날 바로 어머니가 계시는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엄마, 몸이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안 좋길래 그런 전화를 주셨어요? 큰 병은 아니죠? 엄마 그동안 아픈 곳 하나 없이 건강하셨잖아요. 재근아, 큰 병원에 갔더니 엄마 췌장암이라고 하네. 몸이 급속도로 안 좋아져서 혹시나 싶어 병원에 갔더니 췌장암 말기라고 하더라. 손을 더 쓸 수도 없고 다른 방법이 없어서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어. 이런 소식 너한테 전해서 정말 미안하다. 말 안 하려고 해도 시한부를 받아놓은 상황에서 말 안 할 수는 없어서 말하는 거야. 당연히 말해야죠.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실 때부터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그동안 왜 말을 안 하신 거예요? 아버지도 없이 엄마 혼자 얼마나 힘드셨어요? 어머니의 암 소식에 저는 바로 회사에 발령 신청을 냈습니다. 제가 늦둥이의 외동아들이라 아픈 어머니 곁에 있을 사람이 저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죠. 제가 회사에 발령 신청을 내자 아내가 화를 냈습니다. 당신 왜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맘대로 발령 신청을 내? 당신 나랑 여기서 평생 살기로 했잖아. 근데 어쩌겠다고 발령 신청을 낸 거냐고. 어머니 옆에서 간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그럼 어떡해? 당신이 회사 그만두고 올라가서 우리 엄마 간병할 거야? 아니면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올라가서 엄마 간병할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그래 알겠어. 가고 싶으면 가. 어머님 아프시다는데 당신이 가서 간병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근데 나는 안 가. 나는 어머니 간병하면서 살 자신 없으니까 가려거든 당신 혼자 가. 그래, 나 혼자 갈게. 우리 엄마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는데도 이런 당신 보니까 나는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 것 같다. 당신은 여기 끝까지 평생 혼자 여기서 잘 살아봐. 결국 저만 혼자 어머니가 계시는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홧김에 아내에게 이혼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아내와 정리를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혼자 어머니 곁으로 올라오자 어머니는 아픈 본인보다 홀로 남게 된 아내 걱정을 더 많이 하셨습니다. 재근아, 소은이 그렇게 혼자 두고 올라와 버리면 어떡하니? 소은이는 분명 너한테 버림받은 기분이 들 거야. 엄마는 그냥 요양원에 들어가면 되니까 얼른 소은이한테 내려가 봐라. 엄마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며느리 걱정이세요? 걔는 자기가 알아서 잘 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엄마는 엄마 몸이나 생각하세요. 어차피 곧 죽는 사람 걱정해서 뭐하니? 나는 너랑 소은이가 사이좋게 평생 잘 살았으면 좋겠다. 엄마 죽으면 너도 의지할 사람이 소은이밖에 없는데 엄마 때문에 너희 둘 사이 틀어지면 엄마 마음이 편하겠니? 어머니가 옆에서 아내 걱정을 하니 저도 아내 걱정이 조금씩 되긴 했습니다. 어머니 말대로 아내가 저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할까 걱정이 되어 아내를 보러 내려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였습니다. 재근아, 내려가서 소은이한테 이것 좀 전해주려무나. 엄마 소은한테 직접 전해주려고 했는데 그럴 시간이 없을 것 같구나. 무슨 내용의 편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엄마가 아내에게 직접 쓴 편지를 건네주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전해주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엄마의 마음이 담긴 편지니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전달해줘야겠다 싶었습니다. 엄마가 당신 보고 꼭 전해주라고 해서 가져왔어. 나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읽어봐. 아내는 어머니가 전해줬다는 편지를 받아들고는 손을 벌벌 떨었습니다. 무슨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말이죠. 그리고 아내는 어머니가 전해준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끝내 오열을 할 정도였죠. 당신 왜 그래? 도대체 무슨 내용이 적혀있길래 그렇게 울어? 정신 좀 차려봐. 아내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며 오열했습니다. 그러고는 처음으로 저에게 어머니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보, 나 지금 당장 어머님 뵈야 될 것 같아. 나 어머니 좀 만날 수 있게 해줘. 아내에게 무슨 내용이냐 물어봐도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아내를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는 게 우선인 것 같아 아내를 어머니에게 모시고 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내를 보자마자 아내를 껴안았고 아내는 어머니 품에 안겨 엉엉 소리내며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어머니께 그러면 안 됐었는데 못난 저를 용서해 주세요. 괜찮다, 소은아. 나는 네 마음 다 이해한다. 이제라도 이렇게 와줘서 나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고맙다, 소은아. 진작에 찾아뵙고 싶었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부터 찾아뵙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났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때라도 더 늦기 전에 찾아왔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찾아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도대체 어머니가 아내에게 전해준 편지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어 아내가 저러나 싶었는데 어머니가 아내에게 전달해준 편지 안에는 아내의 친부모님들이 사시는 주소와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찾을 생각을 못했는데 도대체 소은이 친부모님들을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소은이 친부모님들을 꼭 찾아주고 싶다는 생각을 너희 결혼 전부터 했었어. 네가 알려줬던 소은이가 자란 고아원에 찾아가서 친부모들 행적을 쫓아가니 결국 찾아낼 수 있긴 하더라고.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내가 죽기 전에 찾아낼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왜 그동안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엄마가 소은이 친부모님들 찾으시는 거 알았으면 저도 같이 도왔을 텐데요. 너는 일하느라 바쁘지 않냐? 그런 데까지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어. 그리고 다행히도 소은이 친부모님들이 두 분 다 잘 지내고 계시고 소은이를 고아원에 맡긴 사정도 어쩔 수 없던 사정이라 소은이에게 무사히 친부모님들 주소랑 연락처를 전달할 수 있었던 거야. 어머니는 아내가 친부모님들을 찾게 되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저 몰래 아내의 친부모님들을 찾으신 거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떻게 어머님께 보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아프지 않고 오래 살아주셨으면 제가 평생 보답을 했을 텐데 지금은 너무 늦은 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러워요. 지금이라도 내 마음을 네가 알아준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나 죽거든. 소원이 너는 우리 재근이랑 평생 사이좋게 잘 살기만 하면 돼. 나는 그거면 된다. 어머님, 죽지 마세요. 제발 죽지 마시고 오래오래도 살아주세요. 어머님 이대로 돌아가시면 저 정말 못 살아요. 소은아, 다음 생이라는 것이 있잖니. 다음 생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때도 우리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로 만나서 그땐 이번 생보다 더 잘 살아보자꾸나. 그때도 이 시애미가 너를 많이 예뻐해준다고 약속하마. 그리고 네 부모님들 더 빨리 찾아주지 못해 미안하다. 아내는 저희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어머니는 하늘의 별이 되시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가장 큰 울음소리를 낸 사람은 제가 아닌 바로 저의 아내였습니다. 사람들은 아내가 저희 어머니에게 지은 죄가 많아 저렇게 우는 거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여보, 당신한테도 정말 미안해. 당신이랑 나랑 더 이상 같이 살기 싫다고 하면 순순히 당신 곁에 떠나가 줄게. 아버님이랑 어머님 그리고 당신한테 너무 큰 죄를 지은 것 같아서 당신을 볼 면목이 없어. 당신이 떠나길 어딜 떠나? 나 이제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고 당신뿐인데 당신마저 떠나면 나 어떻게 살라고 그래? 당신이라도 내 옆에 있어야 나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내 옆에 딱 붙어 있어. 아내가 많이 미입고 아내에게 화도 많이 나기도 했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저나 아내를 자연스레 용서하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아내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가 무엇인지 그제야 저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여보, 다음 주에 우리 친부모님들 찾아뵙기로 했는데 당신이 같이 가줄 수 있어? 당신한테 이런 부탁하는 거 염치 없는 짓이라는 거 잘 아는데 혼자 갈 자신이 없어서 그래. 당연히 같이 가야지. 당신 혼자 갈 생각했어? 내가 같이 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같이 가서 인사드리고 오자. 아내가 저와 결혼하고 5년 동안 단 한 번도 저희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았던 것이 저에게 미안했는지 저에게 자신의 친부모님들을 만나러 가자고 하는 것도 조심스러워하고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아내가 그랬다고 해서 저까지 그럴 생각이 없었기에 저는 아내와 함께 아내의 친부모님들을 찾아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저는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제가 장인어른과 장모님에게 잘할 때마다 아내는 저에게 죽을 죄를 지은 사람처럼 미안해했습니다. 여보, 우리 부모님을 당신 부모님처럼 챙겨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만약 나에게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버님이랑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으로 되돌리고 싶어. 지금 와서 이런 말 해봐야 소용없는 거 알지만 당신한테 그리고 아버님이랑 어머님한테 아직도 너무 죄송스러워. 아버지랑 어머니는 분명 이해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 잊고 우리 현재에 충실하게 살자. 그리고 내가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에게 잘하는 건 당연한 거야. 비록 아버지와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지만 아내는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효를 다하겠다며 10년 넘게 손수 제사상을 정성스레 차리고 있는 것이랍니다. 저는 이 정도면 아내가 충분히 저와 저희 부모님에게 용서를 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내에게 밉고 서운한 마음보다는 고마운 마음이 더 크답니다. 저희 어머니 말씀대로 다음 생이라는 것이 있다면 저는 다음 생에도 저희 부모님 아들로 태어나 저희 아내를 만나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생엔 우리 아내가 고아가 아닌 부모님들께 사랑 듬뿍 받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고아로 자라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던 우리 아내는 지금은 친부모님들을 만나 그 상처를 많이 치유한 상태랍니다. 그리고 아내와 저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남은 생도 잘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 바보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분명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네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가 많이 그리워지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